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마블의 25번째 영화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의 첫 번째 예고편에 대해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젠 연관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섭섭한 아이언맨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 스타크를 납치해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게 했던 집단이 바로 텐링즈였고, 아이언맨 2편에서 이반 반코를 모나코로 보내 토니와 전투를 하게 했던 것도 텐링즈였고, 아이언맨 3편에선 알드리치 킬리언이 텐링즈의 로고를 훔쳐 가짜 텐링즈를 만들고, 텐링즈의 리더로 알려진 만다린까지 배우를 섭외해 가짜 만다린을 만들었었습니다. You got a minute to live. Fill it with words. Just a role? The Mandarin? See, it's not real. 이후 텐링즈가 영화에 등장한 것은 앤트맨 1편에서였는데, 데런 크로스가 옐로 자켓을 공개할 때 구매 희망자 중 하나였습니다. My associates have agreed to your terms. Wonderful. 고로 아이언맨 3편 때의 짝퉁을 제외하면 텐링즈와 그들 멤버는 영락없는 범죄 집단이지만, 그들과 그들의 리더 만다린이 누구인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얼마나 존재했는지도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역대급 비밀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와 인물들입니다. 한국계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캐나다 드라마에서 김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중국계 캐나다 배우 시무리우가 주인공 샹치를 맡았는데, 예고편 속 샹치는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암살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에게 특훈을 받아왔었습니다만, 약 10년 전쯤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범죄 왕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평범하다 못해 친구들과 놀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샹치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자신의 과거와 연관된 인물들이 다시 나타나 샹치를 텐링즈의 리더로 세우려 하는데, 그런 그들과 싸워나가는 줄거리인 것입니다. 샹치의 아버지이자 이번 영화의 최종 빌런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진짜 만다린인데, 원작에선 본명이 공개된 적 없지만 영화에서 본명은 웬우로 홍콩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배우 양조위가 맡았습니다. 만다린과 그가 지휘하는 텐링즈가 저질러온 일들을 생각하면 영락없는 악당이지만, 최근 공개된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공식 인터뷰에선 사람들이 기대하는 단순한 악당이 아닌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심도 있는 캐릭터로 그렸다 라고 한 점, 그리고 과거 마블 코믹스에서 샹치를 포함한 아시아계 히어로들을 그릴 때 내재되었던 편견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발언을 고려할 때 나름 대의 명분을 갖고 있는 악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한국계 미국 배우이자 래퍼이자 배우인 아쿠아피나는 샹치의 절친이자 평범한 삶을 살던 중 갑자기 암살자들과 쿵푸 마스터들의 싸움에 얽히게 된 KT를, 샹치와 결투를 하는 이 단발머리 여성은 샤링으로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는 오빠 샹치와 다시 만난 후 그와 힘을 합쳐 아버지의 텐링즈와 싸우는 것을 고민하는 인물을, 샹치에게 각종 무술을 평생 가르쳐온 인물이자 이번 영화에서 샹치에게 고난을 줄 닌자류의 캐릭터는 데스 딜러이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서 욘두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캐릭터 알레타 오고드에 이어 이번 샹치에선 장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하는 양자경, 그리고 원작에선 프랑스 출신의 악당이며 샹치의 적 중 하나였던 레이저 피스트는 이번 영화에서는 텐링즈의 잔당으로 확인되며 루마니아 출신 배우 프롤리안 문테아누가 맡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고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들인데, 먼저 여기 호텔 입구에 미래의 셋 간판이 보여서 반가웠고, 얘네들이 노래방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는 가사를 보건대 알라딘에 나온 A Whole New World이고, 예고편 초중반부에 계속 노출되는 중국풍의 집과 마을은 영혼의 계곡이라는 장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외진 곳에 위치한 영혼의 계곡은 원작에서는 만다린이 10개의 손가락에 끼었던 10개의 반지, 즉 텐링즈를 발견한 곳인데, 이 반지들의 주인은 악손카르라고 불렸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용같이 생긴 외계 종족입니다. 만다린이 이 반지를 발견했을 땐 이미 우주선의 잔재와 악손카르 종족의 뼈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과학과 전투에 능했던 만다린은 이 외계 기체와 반지로 얻은 힘으로 영혼의 계곡 주변부를 통치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의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10개의 반지가 아니라 10개의 팔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작에선 왼손 5개가
얼음 발사, 정신 조종, 전기 발사, 불 발사, 백색빛을 뿜어낼 수 있고, 오른손 5개는 어둠 발사, 원자 단위의 붕괴, 돌풍, 충격파, 물질 조작 능력을 갖고 있는 사기템 중 사기템으로 영화의 팔찌에도 동등한 능력이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의 등장 같은 경우 유출된 레고 세트, 고대 마을에서의 전투를 고려하면 물을 발사하는 용이 출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블의 레고는 영화의 장면을 똑같이 맞출 때도 있고 완전히 틀릴 때도 있어서 50%만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 중 샹치가 닌자 수리 검수를 배우는 장면, 쿵푸에서 실제로 하는 훈련인 통증을 감내하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중국풍의 무술뿐 아니라 일본의 닌자 대전법까지 가리지 않고 배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서 원작의 설정인 쿵푸의 마스터이다를 정통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다양한 무술의 마스터이다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계 하와이안인 감독인 데스틴 데니얼 크레틴이 아시아계 문화를 광활하게 고려해서 영화를 제작했다는 발언이 엿보이는 장면과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헬리콥터에는 WW888이 쓰여 있는데, 비록 샹치의 각본가가 원더우먼 1984의 각본가이긴 하지만 WW가 원더우먼은 아니고 만다린의 본명인 웬우에 WW를 딴 것이며, 888은 중국인들이 환장하는 숫자 8을 3개 연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효과가 정말 돋보이는 벽에서 물이 퍼져나오는 장면은 물을 발사하는 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이 스며들어오는 벽 너머에 레고로 유출되었던 고대 마을이 존재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머리가 짧은 만다린과 맨손 전투를 하는 양자경의 캐릭터 장난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그리고 한국의 전설의 동물 해치와 같은 형상을 띠는 괴수들이 존재하는 장면에서도 고대 마을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선 고대 중국풍의 갑옷과 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만다린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영화는 샹치가 살아가는 현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고대 마을, 그리고 만다린과 텐링즈의 전설을 알 수 있는 과거 회상 장면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샹치는 텐링즈 수저를 먹여주려는 아버지의 바람을 외면하고 팔찌를 10개나 낀 그를 쓰러뜨려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시국이 시국인 만큼 관객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작진들이 역대 마블 영화 중 가장 멋진 액션을 담을 것이라 하는 영화 샹치는 2021년 9월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큰 힘이 되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